인텔의 주가 예상한 대로 상승 중입니다. 인텔을 투자하면서 믿었던 점은 빼앗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회사의 위상과 주가가 고공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CEO를 다른 CEO로 교체하고 새로운 나노 공정 개발, 성공, 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경쟁 우위를 인텔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지난 인텔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습니다만 인텔은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로봇 AI 기술 개발 등 새로운 4차 산업들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현재까지의 결과는 저희가 알다시피 정작 중요한 사업 분야인 반도체에서는 AMD에게 추격당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런 유수한 대기업들의 탈인텔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텔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텔이 지금 이 순간 빼앗겼던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왕자를 탈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인텔이 변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까지 명문가 인텔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한때 반도체 시장의 제왕, 심지어 외계인들이 만든다는 기술력을 보여줬던 인텔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시장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심각해지는 전문 인력 유출, CEO의 무능함, 7나노 공정 개발 중단, 이 모든 악재가 얽히고 설키면서 인텔은 결국 2020년 7월 엔비디아의 반도체 1위 기업의 타이틀을 내주고 AMD의 데스크탑 CPU 점유율까지 내어주면서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세계 3사의 주가 변화표를 사진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작한 자료인데요. 2016년 세계 회사의 주가가 100불이라 가정했을 때 5년간의 주가 변화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MD의 증가치는 2016년 기준으로 40배, 약 4000%이고요. 엔비디아는 20배, 2000%입니다. 인텔은 제자리도 이런 제자리가 없습니다. 인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것은 CEO의 전문 지식 부재에 있었는데요. 이로 비롯해 CEO는 예산 감축을 들어가는데 단기적으로 테크니션, 연구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단기적인 예산 감축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재무통이었던 이 CEO의 치료법은 단기 실적에 연연하여 전문 경영인들이 기술 인력들을 홀대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미래를 담보할 12,000여 명의 R&D 인력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하고 전문 엔지니어들의 탈주 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인텔의 기술력이 10나노 공정에 머물게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첨단이 아닌 노후화된 산업의 대표가 되어버린 인텔, 이런 문제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인텔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2020년 12월 말에 서드포인트라는 헤지펀드에서 인텔에게 서한을 보내는데요. 내용인즉슨 인텔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드포인트가 인텔에 정신 차리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것은 인텔의 최고 기술 인력들이 회사를 탈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의 기술자들은 대접받지도 못하고 재정 전문가들은 이들을 홀대하는 문화가 계속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가문이 몰락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양반들의 행태가 인텔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이러한 인텔을 빠르게 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인텔의 주가는 5.1%가 수직 상승하며 인텔이 각성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라도 하듯 시장이 응답을 하는데요. 와, 이런 점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텔에 아직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답이 없다 싶다가도 고치라고 서한을 하나 보내니까 시장에 반응한다는 게 서드포인트라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한 하나로 뼈를 때려버리는 팩트 폭격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인텔에 대한 애증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서드포인트의 서한을 계기로 인텔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텔이 바로 칼을 빼자마자 취한 액션은 몸통도 아니고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였습니다. 재무통이었던 밥스완 현 CEO를 내리고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VM웨어라는 회사의 CEO이자 인텔에서 30년간 몸담았었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팻 겔싱어를 CEO로 선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죠. 2019년 1월 임명된 스완은 2년 만에 물러나면서 인텔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CEO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잘 가세요. 멀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인텔 주주로서 정말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인텔 이사회에서 겔싱어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지금이 겔싱어의 기술과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적절한 시기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서드포인트의 서한을 의식한 내용이죠. 스완 현 CEO가 비용 절감 같은 개혁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100번 오르신 말씀입니다. 주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시네. 왜 그동안 이사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참말로. 인텔을 구원해줄 우리 겔싱어님에 대해 잠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겔싱어 형님은 18살이던 1979년 인텔 엔지니어로 입사해 30년간 근무했던 정통 인텔맨이라고 합니다. 무려 고든 무어, 앤디 그로브, 로버트 노이스 3인방. 네, 인텔은 몰라도 무어의 법칙은 안다고 하는 그 무어의 법칙, 반도체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그 법칙을 창조한 고든 무어를 비롯한 인텔 창업자 3인방의 밑에서 전설의 레전드 분들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겔싱어님은 2001년 인텔의 첫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됐고 2009년에는 수석 부사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EMC 그리고 VM웨어 등의 CEO로 몸을 담았습니다. 이 2009년에서 2019년 겔싱어가 떠난 그 사이에도 유력한 인텔 CEO 후보로 계속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겔싱어 형님이 CEO로 발탁된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인텔 주가는 장중 최대 13%까지 오르는 축포가 터졌어요. 종가 기준 전날 대비 6.97%의 상승 마감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텔의 CEO 교체에 대해 끔찍한 시기를 보낸 인텔의 전망이 갑자기 밝아졌다고 보도하면서 현지 반응도 역시 뜨거운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VM웨어에 있을 때 겔싱어 형님이 취한 전략이 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VM웨어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만큼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보통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나 고민할 것 같은데 이때 겔싱어 형님이 취한 전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클라우드 업체가 클라우드 사업 개발 R&D 투자를 과감히 버리고 아마존 AWS에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여기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는 사업 구조로 파격적으로 변화시킨 건데요. 이 부분이 성공해서 VM웨어 회사가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이 2배나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정말 전략 기획적으로도 비상하신 분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일화였어요. 사실 겔싱어 형님이 다음 달인 2월 15일 취임하시지만 그 전에 인텔의 어닝데이트 분기 실적 발표일이 1월 21일로 확정이고 여기서 인텔이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겔싱어 CEO가 취임하면서 인텔의 기존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하다 합니다. 10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던 구닥다리 기술을 과감히 내치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제작 위탁업체인 TSMC와 같은 기업에 맡길 것이라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 기술 및 점유율에서 뒤처지고 있을 때 핵심 산업을 과감히 버리고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매출을 달성했던 경험이 있죠. 저는 이 사례와 비슷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현재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반도체 제조를 맡기게 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21일이 기대되는 인텔 주주의 마음을 분기 실적 발표일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이같이 인텔의 역사가 바뀐 첫 페이지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겔싱어 형님이 어떻게 나아갈지 조금 더 예측해 볼까요?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 시장 상황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에 가깝게 유추해 보려고 그러려고 만든 제 채널입니다. 겔싱어 형님이 취할 첫 번째 스텝은 본질 사업으로의 회귀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텔은 전통 본질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부활시키고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계획으로 갈 것이라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완 그리고 크르자니크 CEO가 전 CEO와 전전 CEO죠. 주력해온 번외 사업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산업, 로봇 AI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을 등한시한 비용 절감 정책보다는 지금의 인텔을 만들어준 본질 사업, CPU 시장 산업을 다시 탈환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운드리 확보를 위해 경쟁회사 AMD와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메이저 테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반도체 7나노 이상의 공정 생산 라인을 무리 없이 확보를 하고 CPU 칩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TSMC에서 설비 투자에 30조 원, 지난해 18조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예산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TSMC가 인텔의 CPU 생산 계약을 따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삼성 또한 5나노 공정 라인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인텔과의 협업 기대 속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텔이 파운드리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TSMC와 삼성전자의 5 그리고 7나노 공정 생산 라인 건설이 인텔의 위기를 부추겼었는데 이제는 인텔이 이 회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게 참 세상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위에 두 가지 전략, CPU 시장 1위 탈환 그리고 7나노 공정 이상의 생산 라인, 파운드리 확보를 하는 것, 이 전략들이 선행되는 가운데 본격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씨앗을 키운 이 산업 분야 점유율 확대를 시켜나가야만 인텔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CEO 겔싱어의 성향상 과감히 이러한 산업들을 보류시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일단 올해 1월 11일에 개최된 CES 2021에서 인텔이 내놓은 AI 기술 및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면 그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애써 키워온 분야인데 최소한 기술력 발전을 지속해야 할 거예요. 미약하더라도 계속 걸어온 길인데 바로 버리긴 아깝잖아요. 모빌아이 기술도 계속 테스트하고 자율주행 기술 단계가 다른 회사에 비해 뒤처지는 것도 아닌데 바로 버릴 수는 없겠죠. 인텔이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시장 1위를 되찾으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들이 다시 확보되기 시작하면 정말 다시 한번 외계에서 만들었다는 수준의 위상을 되찾으면 인텔 주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을 살 것 같습니다. 제발 그날이 언제라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겔싱어 형님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잘해주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래 쉬다 왔더니 마이크 품질이며 영상 편집 실력이 너무 많이 퇴화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음질 관련 더 개선해 보려고 마이크도 새로 구입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귀에 거슬리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